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 김하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지혜복 선생님이 부당정보를 거부하면서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투쟁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잘못된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지혜복 선생님의 명예회복에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전보 처분이 정당했다며 전보된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해임 처분까지 내렸습니다. 내일은 지혜복 선생님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가리는 교원 소청심사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소청심사 답변서를 통해서도 여전히 선생님에 대한 전보 처분이 정원 감축에 따른 것으로 정당했다. 따라서 해임도 정당하다라는 입장만 앵무새처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복 선생님에게 내려진 전보 처분 그리고 해임 처분이 위법하고 또 부당했음은 이미 수많은 변호사들이 입장문에 연명하면서 성명문을 발표하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성폭력과 학교폭력이 발생한 A학교에서 피해 학생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점을 교육청에 고발한 지혜복 선생님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공익신고법상 제보로부터 2년 이내에 일어난 불이익 조치는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선생님의 고발로부터 2년 이내에 서울시 교육청이 한 전보 처분은 불이익 조치로 추정되고 부당 전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해임 처분 역시 부당 해임이라는 것입니다. 법 해석이 이렇게 명확관화한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과 정근식 교육감님은 여전히 지혜복 선생님의 명예와 지위 회복을 위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선생님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고 내일 있을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전보가 정당했다고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속절없는 시간이 흐르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은 스스로의 잘못을 치성하지 않고 자정작용을 포기한 채 교사가 겪어야 하는 부당한 고통에는 그야말로 흐린 눈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흐린 눈을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되면 그 다음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것인지 그럼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는 것인지 법 해석이 명확관화하고 잘못한 행정처분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적극 행정은 하지 않고 언제까지 이렇게 소극적으로만 대응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내일 열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지혜복 선생님의 한 1년의 활동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보호하는 공익제보였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공익제보자에게 내려진 전보 처분이 부당 전보였음을 인정하십시오. 전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해임 처분이 부당 해임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소극적으로 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진보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서울시 교육청과 정근식 교육감이 성평등과 학교 내 성폭력 추방에 진정으로 의지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교육청의 착오 행정을 바로잡고 일평생을 바쳐 일해온 교직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 지혜복 교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대하는 교사작것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울지역 교사 조영선입니다. 지혜복 선생님 투쟁 1년을 맞이하는 저는 너무나 참담한 마음입니다. 지난 1년 전 지혜복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1년이나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학교 측이 성폭력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2차 피해를 해결하고자 한 지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시켰음에도 서울시 교육청은 이를 시정하기보다 학교 교육관료의 편을 들었습니다. 지교사가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는 자의적인 결론을 내므로써 부당전보와 부당해임까지 이르게 하는 행정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10월 초 지혜복 교사를 직무유기로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 성폭력 피해 학생들은 학교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되었으며 성평등한 학교는 더욱 요원한 일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인권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학생인권이 교권을 침해한다는 말도 안 되는 담론 속에서도 학생과 교사가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교사가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교육청에서조차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어떤 교사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나설 수 있겠습니까? 정근식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생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옹호간의
교육청의 권고를 무시하고 학생인권 조례를 무시하는 교육청의 행태를 용인하면서 사실상 학생인권 조례를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이기에 정근식 교육감이 지혜복 교사의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는 정근식 교육감이 학생인권 조례를 얼마만큼 존중하는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A학교 성폭력상 교과 운영 부조리 공익제보교사 공대위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수차례 면담을 요구하고 요구안을 전달했지만 현재까지 의미 있는 안을 내놓거나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행보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있습니다. 바로 내일 지혜복 교사에 대한 소청 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진보교육감의 바톤을 이어받았다는 정근식 교육감은 어서 공익 제보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의견서를 내어 이러한 불의를 바로잡고 학생인권 조례 폐지 흔들리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 안착화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내일 어떤 입장을 밝히냐가 정근식 교육감의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통령고성 조선화 청주의 지회장 김영수라고 합니다. 우리 지복 선생님 얘기를 듣고 우리 학생들이 가졌을 그 참담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학생이었고 여기 있는 모든 성인들이 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인생의 일정 부분을 지내다가 세상으로 나옵니다. 근데 지복 선생님 같은 이런 선생님 한 분이 계시다는 게 학생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안정감을 느끼고 그리고 학교 생활에 보람을 느낄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지혜복 선생님 같은 이런 교사가 전도를 가고 해임을 당하고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느끼는 학생의 그 참담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학교 내에서 각종 폭력이나 따돌림 같은 피해를 받고 있는 그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을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에 나가기 아마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 행정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기업처럼 이익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이 제대로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되어지는 기준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 뭐 이러한 말은 교육청의 찌질한 변명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학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고 그 학생들이 사회에 나갈 때 희망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려면 지혜복 선생님 같은 분이 학교에 계셔야 됩니다. 많은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 지혜복 선생님을 오늘 당장이라도 먼저 복직시켜야 됩니다. 누가 봐도 부당한 정보 아닙니까? 해임하기 위한 과정으로 전보 명령 내린 것 아닙니까? 지혜복 선생님 같은 이런 제대로 된 똑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교사가 부당한 정보에 당연히 수긍하지 않을 것 알면서 전보 명령 내린 것 아닙니까? 당장 전보 명령, 해임 명령 취소하고 지혜복 교사님이 학생들 곁으로 가서 그 학생들과 따뜻하게 인사 나누는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루빨리 지혜복 교사님이 선생님이 현장으로 가셔서 아이들과 함께 웃으면서 교단에 서 계신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올라온 교육노동자 현장실천 소속 교사 노동자 이수미라고 합니다. 오늘 지혜복교사 투쟁 1년을 기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1년을 맞아 함께하는 기자회견에 이렇게 함께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자 기사에 나온 한 설문조사 결과와 또 다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된 한 기사에 의하면 국제적인 설문조사 기구에서 그 설문조사한 결과 대한민국 28개 국가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신뢰도가 네, 몇 위였을까요? 네, 꼴찌 28위입니다. 28위인 결과가 누구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는 여기 계신 동지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설문조사가 결과가 있습니다. 지혜복 동지가 투쟁을 시작하는 2023년 1월 23일 기사입니다. 국가 정책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정책 네트워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대통령부터 정치인, 언론인, 검찰, 학교 선생님 등 사회적 지위에 있는 여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신뢰도 조사인데요. 1위하고 꼴찌가 누구인지를 보면 오늘 지혜복 교사의 투쟁이 왜 1년을 이끌어왔는지 그리고 왜 지혜복 교사가 투쟁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이 신뢰하는 사람 꼴찌는 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겠죠. 꼴찌는 누구일까요? 네, 대통령이었습니다. 1년 전 지금처럼 최근처럼 이런 사단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학생들에게 꼴찌였습니다. 그렇다면 1위는 누구였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린 이유, 네,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는 그나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수업 시간에 교과서 지식을 가장 열심히 잘 정확하게 가르쳐서 교사를 신뢰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곁에서 진심을 다해 학생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나마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도움이 되는 그런 의견을 나누고 함께 했던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보다 학교 내 성폭력 사안과 학생 인권을 위해 투쟁했던 지혜복 교사를 이렇게 길거리에서 1년 동안 투쟁하게 만든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시 교육감, 정신교육감은 소통 행보한다고 최근에 주 1회 학교 현장 교사를 만나러 다닌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네, 보여주기식 소통은 그만 멈추고 매일같이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육청 앞에서 학생 인권과 교사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지혜복 교사부터 만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여기 함께한 동지들 힘을 모아 지혜복 교사 투쟁 승리할 때까지 같이 연대하면서 함께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전 학생 인권 조례가 죽은 지 6개월이 되던 날 학생 인권의 날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학생 인권 조례 폐지에 앞장선 국민의힘 시의원을 초청한 것은 그 자리의 주인공이자 자칭 진보 교육감이라는 정근식이었습니다. A학교 성폭력 사건과 지혜복 선생님의 부당해임, 서울시 교육청이 직접 형사 고발건을 알고도 무시하는 정근식을 그때야 비로소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묻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래서 내친 김에 물어봤습니다. 성평등하게 살라고, 민주적이지 못하게 왜 이러느냐고. 정근식은 저를 말없이 쳐다보더니 악수를 건넸습니다. 집어치우십시오. 교육감이 교육 현장의 성평등과 성장 기회를 저해하고 있기에 안녕하지 못합니다. 지난 주말에 있던 서부지법 폭동을 보며 A학교가 생각났습니다.
자신들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어 신고한 학생을 색출해내겠다며 책갈상을 발로 차고 커터걸을 드르륵거리며 떼거지로 소위 자경단을 만들어 교내를 누볐다는 그 남학생들이 생각났습니다.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섰던 지혜복 선생님이 A학교 밖으로 강제로 내몰린 것을 A학교의 교직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 중 누가 A학교 가해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반성을 이끌어내고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심어주는 참교육을 하겠습니까? 비단 A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화되고 무분별한 성폭력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서울 전역에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를 하자는 것 또한 저희 공동대책위원회의 요구 중 하나였습니다. 허나 정근식은 성평등과 관련하여 그 어떤 것도 교육감으로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우고 사회에서 깨친 진보는 틀 밖으로 진일보하는 것입니다. 자칭 진보 교육감 정근식은 전 교육감처럼 해고되지 않고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보수적으로 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지인이 지혜복 선생님과 연대하는 수요 집중 집회에 갔다고 하자 제 상사는 그거 전 교육감 때 일이잖아. 형 교육감은 관련 없잖아. 라고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분명 정근식 개인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근식이 교육감이 된 순간부터는 책임자가 된 것입니다. 책임자 정근식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잘못된 것에 저항하는 것이 불러오는 결과가 피해 학생과 공익제보 교사 탄압이면 가해 학생들과 방관 학생들, 교직원들은 무엇을 배울까요?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은 학생들을 망치고 교권을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정근식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마십시오. 손을 내밀 거면 저와 유권자들이 아닌 부당해고된 지혜복 선생님께 내미십시오. 작년 오늘 시작되었던 지혜복 선생님의 고군분투는 이제 저희의 투쟁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혜복이다. 이 말에서 일상 속 성평등을 위해 불의에 눈 감지 않고 안주하지 않는 저희 페미니스트 동지들이 생각납니다. 지혜복이 옳다. 이 말에서 순리와 눈치에 순응하지 않는 것은 단순 불화가 아닌 정의로운 행동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낍니다. 쉽지 않는 학교 가는 길이지만 불꽃 페미 액션은 앞으로도 지혜복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인권운동연대 지음에서 활동하는 최복은입니다. 학생들에게 1년은 매우 긴 시간입니다. 한 해를 기준으로 학년을 나누고 학년에 따라 배우는 내용, 교실 공간, 심지어는 급식실 줄 서는 순서까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학년의 학생들끼리만 생활하고 배우고 다른 학년과 분리됩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나이주의를 배우고 나이에 따른 위계를 느낍니다. 한 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처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지혜복 선생님의 부당전부 철회 투쟁이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혜복 선생님이 학생들과 떡볶이를 먹으며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것은 1년 반 가까이 지났고 그 자리에서 학생들은 1년 전에 들었던 성희롱이 잊히지 않는다 증언했다고 합니다. 부당전부 투쟁이 1년이 지났고 성폭력 사건은 그보다 더 오래전에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가만히 있던 것도 아닌데 아직도 학생들은 성폭력 피해 증언 그 다음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정근식 교육감 올해로 67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1년은 이미 67번이나 겪은 대수롭지 않은 시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10대 학생들이 보낸 1년은 적어도 당신의 6년, 7년의 무게와 맞먹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학생들이 겪은 성폭력 피해는 더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인권 조례를 지키려 노력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학생인권 조례를 집행하고 책임을 지는 주체입니다. 이렇게 교육청이 조례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는 오히려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조례만 지키고 현장을 외변하려면 시의원을 나가시지 왜 교육감을 하셨습니까? 우리 투쟁은 계속되겠지만 지금 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 자체가 절망스럽습니다. 이미 서울시 교육청은 성폭력 2차 가해를 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우리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근식 교육감이 후보 시절 지혜복 교사 해임에 대해 그 해임은 부교육감 체제 하에서 벌어진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임이 잘못한 게 아니다. 거기에 잘못된 게 있을 리 없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기자의 질문에 정근식 교육감은 아직 잘 모른다. 당선되면 사안을 살피도록 하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면담을 요구하는 공대위의 투쟁에 대해서 9월 26일 정근식 교육감은 당선되면 만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고 12월 23일 날 봤습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요구를 듣더니 하나도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답하지 않았고 그렇게 면담은 끝났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답을 달라라고 1월 6일까지 답을 달라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학생인권 기념의 날에 찾아갔습니다. 정근식 교육감 정말 당혹스러운 얼굴로 지나갔습니다. 정말 부끄럽게도 행사 끝까지 마치지도 못하고 뒷문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고도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근식 교육감의 이 파렴치한 묵묵부답을 규탄합니다. 피해 학생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피해 학생 옆에선 교사는 학교에서 쫓겨나고 해임당하고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이것은 모난돌이 정 맞는다라는 교훈을 힘 있는 편에 센 놈이 이긴다라는 교훈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서부지법 폭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아십니까? 정근식 교육감 같은 사람의 교육 철학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정근식 교육감에게 너무나도 명백한, 너무나도 정당한 우리의 요구를 밝힙니다. 먼저 A학교 피해 학생 학부모들과 만나서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A학교는 그 성폭력은 A학교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내 성폭력을 전수조사하고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하고 A학교와 서울시내 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들을 처리하기 위한 TF를 구성하십시오. 그렇게 피해자들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나서십시오. 세 번째로 지혜복 교사 형사고발 지금 당장 취하하기를 촉구합니다. 네 번째로 서울시 교육청에 공익제보자 불인정 관련 시정과 즉각적인 문책을 요구합니다. 3월 18일자 감사관 공문을 폐기하고 그 감사관 공문을 작성한 책임자 이민종 감사관을 즉각 징계하십시오. 내일 있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공익제보자가 아니다, 직무유기로서 해임당에 마땅하다라고 했던 서울시 교육청의 답변서를 지금 당장 폐기하십시오. 우리의 투쟁 대상인 중부교육지원청조차 A학교에서 성폭력 피해 학생들의 신원이 유출되고 2차 가해가 벌어졌고 학교 측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6월 18일자 A학교 기관경고 징계입니다. 이 기관경고 징계 결정문 즉각 공개하고 A학교 교장과 교감을 즉각 징계하십시오. 그리고 같이 꼬리 자르게 하고 피해를 축소 은폐한 중부교육지원청 감사하고 징계하십시오. 여섯 번째, 교육감에 대한 2차 면담과 정식 교섭단 구성을 요구합니다. 정근식 교육감이 아무리 밟고 뭉개도 우리는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바로 그 투쟁 승리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투쟁하고자 합니다. 지금 광장에는 20대 30대 그간 성폭력과 여성 혐오와 소수자 혐오에 억눌리던 여성과 소수자들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지들과 함께 정근식 교육감을 규탄하고 A학교 문제에 온전한 해결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2월 5일 8차 집중집회를 열고 정근식 교육감을 규탄하고 지혜복 교사의 해임 철회와 부당정보 철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 교육청 앞을 농성 텐트로 뒤덮을 희망 텐트 농성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정근식 교육감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정말 어떤 큰 투쟁으로 정근식 교육감을 후회하게 만들어줄지 모르겠습니다.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못 막는 상황 오기 전에 문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여기 와주신 동지들에게 정말 감사하고요. 저 꽃을 받으니까 1년 동안 투쟁 잘했다라는 칭찬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오늘 이 투쟁을 시작한 바로 그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인데요. 그날은 정말 영하 20도에 너무 추워가지고 내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 추위였는데 오늘은 봄날처럼 좀 따뜻한 가운데 다시 그날을 맞이했습니다. 이날을 기억하면서 다시 투쟁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이 마련되었습니다. 모여주신 동지들과 취재하러 와주신 기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로서는 많은 생각과 그리고 감정이 교차하는 날입니다. 1년 전 그날은 외롭고 막막한 느낌이었습니다. 1년 후 지금의 제 곁에 이렇게 많은 동지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든든하고 충만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1년 동안 어려운 시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이 투쟁의 주체로서 이곳에서 함께 투쟁해 주신 모든 동지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1년 전 저는 A학교 피해 학생들 곁으로 돌아가서 그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부당한 것이 바로 잡히고 정의가 실현되어 다시금 피해 학생들이 당당하게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며 졸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제가 했던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학생들 곁에서 든든한 언덕이 되고 싶었습니다. 학교 안을 안전하고 성평등한 학교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지로 가득 차서 저는 이 투쟁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게 돌아온 것은 A학교에서 쫓겨났고 학교조차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해고 상태가 되었습니다. 1년 동안 투쟁하면서 A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없이 많은 성폭력과 성차별을 당하면서 여성과 성소수자들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왔고 지금도 보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이 투쟁은 더 이상 참지 말고 학교를 바꾸고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역사적 흐름 속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지금까지 피와 땀으로 투쟁하면서 만들어온 모든 성평등 정책이 후퇴되었습니다. 예산이 깎였고 사업들이 거의 유실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성차별 현상, 성폭력은 더욱 강화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딥페이크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분노 속에 터져나온 2030 청년 여성들과 성소수들의 목소리는 A학교 성폭력 사원들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점점 광장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많은 분들이 이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투쟁에서 지지 말고 제발 이겨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광장 또는 자녀를 둔 양육자들로부터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제자가 나서서 자신의 입장을 나타내며 저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오늘 투쟁 1년을 기념하면서 이후에도 저는 당당하게 투쟁할 것이며 지금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대하고 또 해고 상태에 맞서서 가열차게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이 많습니다. 고공에서 거리에서 현재 절박하게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우리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평등한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서 저도 해고된 교사 노동자로서 함께 싸워 반드시 승리하는 날까지 이 노동자 계급의 투쟁 전선에 서 있겠습니다. 내일은 부당해임을 다루는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 세종시로 내려갑니다. 주로 교육부 관료들로 구성된 소청심사위의 결과에 대해서 저는 연연해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상식과 정의, 법적인 어떤 측면으로도 보나 이 해임은 부당합니다. 소청심사위에서 받아들여지길 바라고 있으나
그래서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결과에도 연연하지 않고 저는 우리 투쟁은 옳고 싸우는 우리가 옳기 때문에 저는 동지들과 함께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새로운 희망을 이 시계청 앞에서 만들겠습니다. 동지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쟁!